이 고등학교 첫 단원 다항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다항식에서 덧셈 뺄셈을 먼저 공부할 건데요. 자, 그 중에서도 이 중학교 때 주로 배웠던 거, 요거는 복습만 하고 넘어가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 내림차순,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덧셈 뺄셈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죠. 같은 종류의 항끼리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동류 항끼리 모아서 걔네끼리만 서로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바로 예를 듭니다. 자, 요거를 분배 법칙으로 전개한 다음에 동류 항끼리 한번 모아 볼게요. 자, xy 빼기 2x 더하기 3y 제곱에 요거 분배 법칙 쓰면 마이너스 3xy죠. 3yx나 3xy나 같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자, 3y 제곱에 그 다음 빼기 6y에 플러스 3y가 되겠죠. 자, 그럼 동류항을 한번 찾아보면 xy 있죠? 그 다음 또 xy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이 둘이 동류항이지. 그래서 xy 빼기 3xy 되겠죠. 그 다음 또 동류항이 누구냐면은 여기 3y 제곱이랑 여기 3y 제곱 이 둘이 동류항이죠. 자, 3y 제곱이랑 3y 제곱이 동류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6y랑 마이너스 6y랑 3y랑 동류항이죠. 자, 마이너스 6y랑 3y랑 동류항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는 동류항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만 하면 되지 이제. 자, 이 둘 계산하면 얼마야? 1xy 빼기 3xy니까 마이너스 2xy가 되겠죠. 그 다음에 3, 3이니까 6y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y 빼기 얼마다? 2x다. 이렇게 이제 답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거 동류항끼리 덧셈 뺄셈 하는 거 그냥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3번에서 이 덧셈에 대한 성질에서 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성립하는 거 당연히 여러분도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는 거 요런 때 성립한다. 요렇게 우리가 그냥 적용하고 말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림차순. 자, 요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선 잘 사용하지 않는 오름차순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 다항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x나 y에 대해서 오름차순 한다고 하는 것은 낮은 차수로부터 점점 올라가라 이런 뜻이야. 오름차순이니까 낮은 차수로부터 자 상수항 1차식, 2차식, 3차식 이렇게 점점 올라가세요. 이게 오름차순입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좀 너무 복잡하니까 좀 이따 풀고요. 예를 들어서 ab 제곱 더하기 자 2b 세제곱 빼기 3b 플러스 a다. a 제곱할까요? 이렇게 됐어. 자, 요거를 첫 번째로 a에 대한 오름차순을 해보고 b에 대한 오름차순을 한번 해봅니다. 자, a 오름차순, b 오름차순 해봅니다. 자, a 오름차순 할 때는 a가 곱해진 항만 생각하면 되는데 a가 곱해져 있는 항이 이거랑 이거죠. 자, 얘는 a의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이거는 a에 대한 2차식이죠. 그럼 이거는 a가 하나도 없으니까 상수항. a의 입장에서 보면 변수가 없으니까 그냥 상수항 취급하면 되겠죠. 따라서 a 오름차순에서는 가장 낮은 차수가 a가 하나도 없는 이겁니다. 즉 2b 세제곱 빼기 3b죠. 자, 이게 상수항이니까 그 다음 a에 대한 1차식이지. 누구야? 이게 a에 대한 1차식이지. 요거를 적을 때 a에 대한 오름차순이면 BA 이렇게 적습니다. A를 뒤쪽에다 적기로 약속을 합니다. 더하기 A의 2차식은 누구다? A 제곱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항 더하기 몇 A 더하기 A 제곱이다. 이걸 우리가 오름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걸 B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한번 나타내봐. B는 최고가 몇 차입니까? B는 최고가 3차고 그 다음에 b가 하나도 곱해지지 않은 요 a 제곱이 바로 상수항이 되겠죠. b 입장에서는. 따라서 오름차순이니까 낮은 것부터 높은 데로 가야 되니까 b가 하나도 곱해지지 않은 a 제곱이 가장 낮은 차수죠.
그 다음에 b에 대한 1차식 마이너스 3b가 그 다음 차수. 그 다음 b에 대한 2차식 더하기 ab 제곱이 그 다음 차수. 마지막 3차식이 마지막 차수가 되겠죠. 따라서 상수항 b의 요거 1제곱 생략된 거죠. 1차식, 2차식, 3차식. b에 대한 오름차수이다 그러면 요 b가 앞뒤 중에서 뒤쪽으로 곱합니다. 앞뒤 중에서 뒤쪽으로 곱합니다. b가. 이해되시죠? 이걸 보고 우리가 오름차순이라고 한다. 이해되세요? 그럼 이번에는 요 예제 문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거 가지고 오름차순만 우선 연습을 해볼게요. 오름차순. 자, A 오름차순 해보고 그 다음에 B 오름차순 해보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오름차순을 한번 해봅니다. 자, A 최고차가 몇 차야? 여기서 A 관계식이 이거랑 있는데 얘는 1차식이고 2차식이고 얘도 1차식이죠. 그러니까 최고차가 2차죠. 그럼 A가 하나도 없으면 뭐라고? 그냥 숫자 취급하는 거지. 상수항. A가 없으니까. 그럼 A가 없는 상수항은 이거랑 요게 두 개가 A가 없으니까 얘네들부터 적어주죠. 자, 상수항 B제곱 X 세제곱 더하기 얼마? 3X. 얘는 누구다? A가 없죠. 더하기 A에 대한 1차식. 자, 주의하시고 A에 대한 1차식은 여기랑 여기 두 개가 있죠. 자, 그걸 묶어서 몇 A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죠. 아까 A 없는 거 더하기 몇 A 더하기 몇 A 제곱 이런 식으로 A를 뒤쪽으로 적기로 했죠. 그럼 A로 묶었으니까 얘는 이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X 제곱이 들어가죠. 그래야 다시 곱하면 X 제곱 A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이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B의 세제곱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을 정리해서 이렇게 묶어서 몇 A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몇 A 제곱이야. 요거 적을 때 BXA 제곱 이렇게 표현해야지만 A에 대한 상수항 몇 A 더하기 몇 A 제곱 이렇게 A 오름차순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별로 안 어렵죠? 자, B 오름차순 한번 해보자. B를 살펴보면 B에 대한 2차식이 있죠. B에 대한 3차식도 있죠. B에 대한 1차식도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B 없는 놈들, 즉 얘랑 얘가 바로 상수항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B가 없는 놈들, 요거 AX 제곱 더하기 3X. 자, 그 다음에 B에 대한 1차식이니까 요렇게 들어가야겠죠. 몇 B냐 이거죠. 자, 근데 B에 대한 1차식이 요거밖에 없었죠. 요거. 적을 때 어떻게 적으라고? A 제곱 X 곱하기 B. 이것처럼 B가 맨 뒤에 적힙니다. B에 대한 2차식은 얘밖에 없죠. 그럼 누구야? X 세제곱의 B제곱이 되겠죠. 마지막 B에 대한 3차식 AB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면요. 이거는 B가 하나도 없죠. B가 하나도 없는 상수항. 상수항 참고로 뭐야? 상수란 얘기는 안 변한다는 얘기죠. 변수가 아니란 뜻이야. 알겠냐? 그럼 A 입장에서는 얘는 B 입장에서는 B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변하지 않는 수다 이런 뜻이죠. 자, 상수항 B의 1차식, B의 2차식, B의 3차식. 자, X 입장에서 보면 X에 대한 3차식이 최고차죠. 요거 3차식이고 그 다음에 2차식이 있고 그 다음 X에 대한 1차식이 두 개가 있고 얘는 X가 없죠. 따라서 오름차순이니까 X가 없는 거. 굳이 따지자면 0차식이지. X의 0제곱을 보통 1이라고 하니까 0차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요. 아무튼 X가 없는 거 AB의 세제곱. 그 다음에 X가 있는 게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죠. 두 개죠. 자, X. 그러면 여기는 BA 제곱 X. 얘는 더하기 누구다? 3X가 되겠죠. 그 다음 X에 대한 2차식은 요건가요? 더하기 AX 제곱인가요? 더하기 X에 대한 3차식 요 있죠. B제곱의 누구다? X의 3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X에 대해서 상수항 X의 1차식, X의 2차식, X의 3차식 이런 생략하니까 이렇게 하면 오름차순이 끝난다. 자, 오름차순이 뭔지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오름차순은 사용을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요 내림차순을 보는데 이 내림차순은 왜 중요하냐면 방정식을 풀든
알겠냐? 항등식 계산을 하든 항등식 뭐냐고요? 좀 있으면 나와요. 미리 배운 사람들 있겠지만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를 하든 전부 다 내림차순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냅니다. 내림차순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내림차순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오름차순은 이렇게 됩니다.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오름차순 하면서 원리를 다 이해했으니까 내림차순은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내림차순이니까 차수가 점점 내려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런 식으로 차수를 내리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A 내림차순 한번 해보자. 이번엔 내림차순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높은 것부터 밑으로 내려가랬으니까 A에 대해서 차수가 제일 높은 것부터 봅니다. 그랬더니 A에 대한 2차식, 요게 제일 차수가 높죠? 그럼 누구야? BX의 A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BX A 제곱. 그 다음 A에 대한 1차식은 이거랑 이거죠? 두 개죠? 그래서 요렇게 A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누구다? X 제곱의 A가 되겠고 요거는 더하기 B 세제곱의 A가 되겠죠? 그럼 A 제곱, 그 다음 A, 나머지 A 없는 거는 상수항이 되겠죠? 자, 따라서 얘랑 얘가 바로 상수항이야. b제곱 x 세제곱 더하기 3x가 제일 낮은 데 들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보면 x는 제일 높은 게 3차죠. 따라서 b제곱 x의 세제곱. 그 다음 x에 대한 2차식이 ax의 제곱이죠. 더하기 그 다음 x에 대한 1차식이 두 개나 있네요. 그럼 누구야? x에 대한 1차식이 두 개나 이렇게 있겠죠. 자, 얘랑 얘가 있죠. b a제곱 x 더하기 얼마다? 3의 x가 되겠죠. 자, 마지막 x가 없는 거 ab의 세제곱이다. 자, 요거 상수항이라는 건 지금 너무 헷갈리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아무튼 x 세제곱, x제곱, x 그다음 x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내림차순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간략하게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복잡한 거 가지고 연습했더니 이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버려요. 내림차순이니까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x에 대한 3차식, 즉 5x 세제곱이 제일 높죠. 그럼 5x 세제곱. 그 다음 빼기 3x 제곱. x에 대한 2차식. 그 다음 x에 대한 1차식. 마지막 상수항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이런 걸 우리가 내림차순이라고 말합니다. 오름차순은 이거를 반대로 적어주면 되죠. 상수항 x 1차식, x 2차식, 그 다음 누구다? x의 3차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름차순으로 적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다. 자, 이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거 한번 보시면, 자, x에 대한 내림차순이래요. 내림차순이래요. 자, x 최고차가 누구야? 2차죠. 따라서 2차항이 제일 높은 거. 자, 2차식이 제일 높은 거고 x에 대한 1차식이 두 개나 있죠. 아, x에 대한 1차식이 두 개 있구나. 자, 3xy는 여기 3y가 들어가죠. 더하기 x는 더하기 1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x 2차식, x 1차식, x 없는 거. 자, x 없는 걸 다 적어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y 제곱에 마이너스 10y 플러스 1이다. 사실은 요거는 뭐 마이너스 10y하고 마이너스 y 제곱이 자리 바뀌고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x에 대해서만 내림차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있으면 y도 2차식, 1차식, 상상 이렇게 적으면 보기가 좋다 이거지. 1을 이 앞에다 적고 예를 들어서 요 뒷부분, 요 부분을 1 빼기 10y 빼기 y 제곱이라고 적어도 x 내림차순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기왕이면 예쁘게 적었다. y 오름차순이죠. 그러면 y가 최고차항이 누굽니까? 요거죠. 그럼 최고차항이 맨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점점 올라가야 되니까. 자, y 없는 거 살펴봅니다. y 없는 거 2x제곱 그 다음에 x 1이죠. 자, y 없는 거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게 y가 없는 거죠. 그 다음 y 있는 게 여기 두 개가 있죠. 여기도 y 1차식이고 y 1차식이죠. 자, 그래서
두 개짜리는 이렇게 적어줍니다. 3xy는 여기 3x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10y는 마이너스 10의 y가 되겠죠. 그 다음 y 1차식 했으니까 y 2차식 할 차례인데 y 2차식이 마이너스 y제곱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y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오른차수 내림차수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항식 계산할 때는요. 자, 지금 선생님 강의가 이제 기본 강의 이거니까 이런 까지 다 풀어줄 텐데 자, 요거는 너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동료항끼리 먼저 찾아서 2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은 x제곱밖에 없죠. 그 다음에 더하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동료항끼리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2x 세제곱에서 x 세제곱을 빼봐. 그러면 x 세제곱이 되죠.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빼기 4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방법을 지금 보여줄 텐데 그게 가능하면 두 번째 방법으로 바로 하십시오. 그냥 자 동료항끼리 바로 확인해. 여기서 2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제곱 세제곱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럼 누구야? x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x제곱은 여기밖에 없죠. x도 여기밖에 없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한꺼번에 처리를 해버립니다. 자, 저는 이제 설명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처리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료항 찾습니다. x제곱이랑 동료항이 요거죠. 요 괄호를 풀어내면 x제곱 빼기 2x제곱이지.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이 결론이 되겠죠. 마이너스 자 2xy 동료항은 여기 있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죠. 그럼 2xy 플러스 5xy가 되죠. 따라서 얼마다? 7xy가 됩니다.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y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얼마다? 2y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계산합니다. 자, 요 세 개를 한꺼번에 해봅니다. 4x제곱 동료항은 여기 더하기 x제곱이죠. 4x제곱 더하기 x제곱 5x제곱이 된다. 얘랑은 계산했다.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y제곱 빼기 5y제곱 따라서 y제곱 더하기 5y제곱 그럼 얼마? 6y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xy죠.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얼마다? 5xy다. 이렇게 적어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검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안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따가 또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시 이제 다항식에서 곱셈으로 가봅니다. 자, 이 다항식 이 곱셈에서요 우리가 학생들이 좌절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곱셈 공식 막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학생들이 아이고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내가 누구예요? 배수근이죠. 배수근 외울 거 없게 만들어주죠. 외우는 게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안 외워도 된다 이거야. 원리를 정확하게 안 다음에 몇 개 내가 외우고 싶은 거 외우세요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야.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그리고 외우기 싫은데요. 그럼 안 외워도 상관없다고요. 나처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면 된다. 이거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분배법칙을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곱셈의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안 그러냐?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랑 당연히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항식끼리도 x 플러스 1, 2x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서 분배법칙 하나. 자, 2x 플러스 1, x 플러스 1 분배법칙 하나 똑같이 나와. x 곱하기 2x, x 플러스 1, 1 플러스 2x, 1 곱하기 2x, 1 곱하기 1. 얘랑 곱하면 다 4번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환법칙 성립한다. 그 다음 결합법칙. 하나, 둘, 세 개가 곱해졌을 때 앞쪽 두 개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c를 곱하나
자,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를 두 개를 먼저 곱해서 앞에 거를 곱하나? 아무 상관이 없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할 때 이런 때 사용하죠. 자,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자, 곱하기 x 플러스 1. 뭐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를 풀 때 이 둘을 먼저 곱하나 이 뒤에 것끼리 먼저 곱하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뒤에 것끼리 먼저 곱하면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근데 이 뒤에 것끼리 먼저 곱했을 때 훨씬 더 간단해진다. 그럼 당연히 이 방법을 쓰는 게 낫잖아. 그죠? 이런 때 우리가 결합법칙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 결합법칙 사용해도 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곱하기 6이 있는데 2 곱하기 3을 먼저 곱하고 6을 곱하면 36이죠. 이번에는 3 곱하기 6을 먼저 곱하고 거기다 2를 곱해도 역시 당연히 36이 나옵니다. 이 다항식도 해보면 당연히 결합법칙 성립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 교환, 곱셈 결합법칙 성립한다. 그 다음 이거는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된다. 곱셈에 대한 분배법칙이 성립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까지는 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 그냥 복습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선생님 벽을 느꼈어요 막 이러잖아요. 선생님이 책임질 테니까 사람마다 이 암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외우고 빨리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외우는 것 자체가 극도로 싫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외우고 오래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뭐 천천히 외우고 금방 잊어버리고 자, 여러 갈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거가 그냥 쑥 잘 외워진다. 그러면 문제에다 적용해서 바로 써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습성이 그러면. 근데 내가 외우기 너무너무 싫다든가 그럼 안 외워도 됩니다. 심지어.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나는 일부분은 외워지는데 어떤 부분은 외우기 싫다. 그럼 그것만 외워도 됩니다. 이해되겠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이 곱셈 공식은 아까 자기네들이 뭐라고 주장했어? 자, 분배 법칙을 쓴 다음에 자, 분배 법칙을 써서 뭘 한 다음에 자, 분배 법칙을 써서 전개한 다음에 분배 법칙 써서 이렇게 전개하면 여기 나온다고. 그걸 외우세요 하란 얘기야. 자, 분배 법칙 해서 전개한 다음에 암기하세요 이런 얘기야. 이해되잖아? 그럼 분배 법칙이 중요한 거야? 요 곱셈 공식 암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만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 분배 법칙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심지어 안 외워도 됩니다. 그리고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안 외워도 외운 것처럼 그냥 빨리 쑥 나옵니다. 그리고 외우면 또 떠올려야 되고 뭐 해야 되죠. 까먹기도 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면 어때요? a 플러스 b가 두 번 곱해졌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a 제곱 나오죠. 그 다음 요거 곱할 차례죠. 자, 요렇게 한 번, 두 번이니까. 근데 요거 곱하는 순간에 AB가 나왔죠. 그 다음 순번이 요거죠. 근데 얘도 AB지. 그럼 AB 더하기 AB니까 누구야? 2AB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우리가 동료항이니까. 마지막 순번이 이거죠. 더하기 누구다? B의 제곱이다.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근데 대부분 요거는 여러 번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외워졌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밑에 것도 그렇고. 이해되죠? 이것도 합차 공식이라 그래서 중학교 때 이미 외운 사람들이 많죠. 근데 실제로 분배법칙 써보면 A 제곱 나오죠. 그 다음 순번이 이거죠. 그 다음 순서가 마이너스 AB죠. 그 다음이 요거죠. 더하기 AB죠. 그래서 마이너스 AB 더하기 AB 죽어버리죠. 빼기 누구다? 빼기 B의 제곱이다. 그래서 A 제곱 빼기 B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 밑에 거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x 2차씩 나오죠. x 제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곱할 차례인데 bx가 나오죠. 그 다음 요거 곱할 차례인데 ax죠. 그럼 bx 더하기 ax잖아. 이렇게 한꺼번에 적으면 좋다 이거야. bx 더하기 ax를 마지막으로 ab
전개식 나오면 여기다가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시죠? 이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분배법칙 쓰면 당연히 이렇게 나온다. 예를 들어볼게. 내가 4번 예를요. 안 외워도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2x 플러스 3y 괄호 닫고 x 빼기 x 빼기 2y 할까요?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쉬운가? 자, 그럼 얘랑 먼저 곱할 차례잖아요. 불러요. 2x 제곱이죠. 이 둘이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빼기 4xy. 그 다음에 요거 할 차례죠. 더하기 3xy 빼기 4xy 더하기 3xy. 따라서 누구다? 빼기 xy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 빼기 얼마다? 둘 곱해서 6y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법칙으로 전개를 그냥 해버리면 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되시죠? 왜냐면 이걸 그냥 외워서 여기다 적으면 나중에 분배법칙의 원리를 이용하는 문제를 못 풀거나 또는 풀더라도 너무 버퍼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시간에 그냥 분배법칙 쓰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네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그 중에서 여기 8번 먼저 한번 볼게요. 자, 8번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자, 요 8번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자, 요거 선택권을 드릴게요. 여기 봐주세요. 자, 우선 하나, 둘, 세 개가 너무 이제 한꺼번에 곱하기가 부담스럽잖아. 그죠? 그럼 첫 번째, 그럼 이 두 개 먼저 곱해. 시작.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x.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x. 마지막 ab죠. 요건 전개할 수 있겠지 이제. 곱하기 x 더하기 c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분배법칙에 의해서 전개를 하는데, 자, 요거 전개할 때 되도록이면 있잖아.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라고요. 여기서 x 세제곱 나오려면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x 세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곱하면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죠. cx제곱이 나오죠. 이해되냐? 그래서 cx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할 차례잖아. 요렇게 얘가 a 플러스 b의 x제곱이잖아. 자, 이거 둘 곱해서 cx제곱이 나오고 이거 둘 곱해서 a 플러스 b의 x제곱이 나오고 더 이상 x제곱이 나올 데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묶어서 어떻게 적을 수도 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제곱. 요런 식으로 이제 내림차순으로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몇 x냐 이거잖아. 자, 몇 x냐 그랬으니까 여기 보시면 얘가 x죠. 1차식이죠. 그거랑 상수항이랑 곱해지겠죠. 요렇게 x가 나오죠. 그 다음에 abx도 나오죠. 그래서 얘랑 곱해버리면 c의 a 플러스 b의 x 더하기 abx죠. 그러니까 cax, bcx, abx가 되겠죠. 자, cax, bcx, abx가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 상수항은 ab랑 c랑 곱해서 abc가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공식을 잊어버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먼저 곱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 배수근 학원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자고 우리가 알겠냐? 요 두 번째 과정은 이제 심화반 애들은 그냥 심화반 애들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너네도 지금 수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요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솔루션 2를 보여줄 건데 요 솔루션 2 하기 전에 요 솔루션 2를 할 수 있는 분배법칙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솔루션 2를 먼저 해줄게. 자, 요건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몰라도 우리가 되겠지만 알면 훨씬 더 개운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생각하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가 3번 곱해진 거죠. 그건 우리가 알겠지, 그죠? 그럼 여기서 했듯이 이 두 개를 먼저 곱해봐. 그러면 a 제곱 나오죠. 그 다음 a 제곱 나왔고 그 다음
AB 나왔고 그 다음 다시 AB가 나왔으니까 요건 아까 했던 거죠. 2AB 더하기 마지막 누구다? B의 제곱. 그 다음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됐죠. 그 밑에 한번 봐봐. 자, 다시 분배 법칙을 써서 A제곱이랑 A랑 곱하면 A 세제곱이 드디어 나와. 더하기 나머지 생략. 이렇게 했을 때 자세히 보시면 여기 A제곱이랑 여기랑 A랑 곱해서 이거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맞잖아. 하나, 둘 곱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이 왼쪽에 있는 A제곱은 아까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A제곱이. 여기 왼쪽 괄호에 요 왼쪽에 있는 왼쪽 괄호에 있는 A랑 오른쪽 괄호에 있는 A랑 요 둘을 곱해서 요게 A제곱이 만들어진 거야. 맞죠? 이거 아까 분배 법칙 써서 A 곱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하는 거는 실제로는 A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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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되잖아, 그죠? 다시 보시면 요 앞에 그 괄호 두 개를 전개했을 때 A제곱 더하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요 뒤에 괄호를 그대로 적은 거야. A제곱이랑 A랑 곱한 것은 두 개를 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얘는 누구야? 요 앞에 그 두 개 A를 곱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얘는 A를 곱한 결과, 그 다음에 얘는 뒤에 있는 A니까 사실은 얘랑 얘랑 곱은 A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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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했다. 즉 A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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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한다고 생각해봐 한번. 자, 다시 적어줄게 이거.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가 있는데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아까 A 세제곱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A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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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제곱이면 B의 여기 1 생략하지만 1제곱이 되겠죠. 요건 어떤 경우야? 여기 A, 여기 A, 여기 B 이런 식으로 곱해졌을 때 A제곱 B가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A, B 곱해지는 경우가 몇 번 나오냐 이거죠 지금. 이해됩니까? 그럼 A, B 이렇게도 나오겠지만 어떻게든 나와요. A, B, A 하더라도 A 두 번에 B 한 번이니까 A제곱 B가 나오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B, A 하더라도 A제곱 B가 나오죠. 그러니까 A, B 이렇게 순서를 적어볼게. A, B 이렇게 선택이 되든 아니면 A, B, A 이렇게 선택이 되든 A, B, A 이렇게 선택이 되든 B, A 이렇게 선택이 되든 이거 곱하면 A제곱 B가 나오죠. 따라서 몇 번 나온다? 3번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A 한 번에 B 두 번 나오는 것도 이번에는 BBA 이런 게 몇 번 나오냐 했으니까 얘랑 같은 원리로 3번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 B 세제곱은 BBB 요거 한 번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너네가 요거를 반드시 이해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걸 원하잖아.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 하려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정확히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빨리 정확히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 이 분배 법칙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그래서 여러 번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확인해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게시판에 댓글 달아주시면 다시 천천히 버전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면 우리가 뭐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4제곱이나 5제곱이나 심지어 100제곱이라 하더라도 일부 항의 개수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B에 만약에 4제곱이 있다 이렇게 하면 A 플러스 B가 4번 곱해졌죠. 이때 실제로 이 분배 법칙은 이 둘 중에서 A, 그 다음에 여기 A, 여기 A, 여기 A 이렇게 선택됐을 때 A의 4제곱이 나오죠. 딱 한 번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더하기 자, A 세제곱 B는 몇 번 나오냐 하면은 A 3번에 B가 한 번 선택돼야 되는 거지. 벌써 눈치챈 사람들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A 그럼 얘는 누구야? B 이렇게 곱해지면 A 세제곱 B가 나오죠. 자, A B냐 아니면 A, B, A냐
뭐 이런 식이지, 그지? 그죠? 아니면 A, A, B, A냐, 이렇게. 자, A, A, B, A. 마지막 B, A, A, A도 되죠. B 하나에 A 세 번이니까. 그래서 B의 위치에 따라서 B가 맨 뒤에 있냐, 뭐,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첫 번째냐, 이렇게 해서 이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요게 네 가지면 A, B의 세제곱도 네 번 나오는 거 알겠죠? 왜? 얘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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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지만 얘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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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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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B, A, B 이런 식으로 B의 위치에 따라서 이것도 네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B의 4제곱은 당연히 한 번 나오죠. 문제는 요거죠. A제곱, B제곱 요것도 참고. 요거는 참고 얘들아. 참고. 그러면 A제곱, B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 두 번에 B 두 번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봐. 그러면 A, A, B, B 뭐 이런 거죠. 자, A제곱, B제곱이 나오려면 A, A, B, B 또는 이런 것도 되잖아. B, B, A, A도 되겠죠. 이런 거지. 그럼 이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여기 네 자리가 있는데 이 네 자리 중에서 A 들어갈 자리 두 자리만 고르면 되지 우리가. 한번 골라봐. A 들어갈 자리 이거는 무슨 메시지야? 맨 앞자리 두 군데 A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두 군데 A 들어갔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 A 들어가냐? 아니면 여기 A 이렇게 들어가냐? 아니면 여기 A 이렇게 들어가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일단은 A 들어가면 나머지는 B 들어갈 거니까 A 그 다음에 여기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AA 또는 AA 들어갈 수 있죠. 마지막 이 끝에 AA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따라서 몇 가지 나온다? 6가지가 나온다. 자, 다시 보시면 이렇게 선택됐을 때는 앞자리 두 개에 AA 들어가겠다는 얘기고 요렇게 선택됐을 때는 AA를 이렇게 넣겠다는 얘기고 여기를 선택한 거는 AA를 양 끝에다 넣으면 나머지 B는 들어갈 자리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실제로 AA 들어갈 자리를 한번 골라보는 거니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세 번, 네 번, 5번, 6번 되더라 이거야. 실제로 그냥 무식하게 헤아린 거야. 그래서 A제곱, B제곱이 6번 나와서 6A제곱, B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6차 이상의 식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만 알면 되냐면 6차 이상의 식에서는 아직은 전체 개수는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확률 통계를 배우고 나면 전체 모든 항의 개수를 알아낼 수 있지만 지금은 여기까지만 알면 돼. 만약에 A 플러스 B에 만약에 10제곱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냥 가정이야. 그러면 A 플러스 B가 몇 번 곱해졌다는 뜻이에요? 10번 곱해졌다는 뜻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A 10제곱의 개수와 더하기 A 9제곱의 개수와 더하기 A의 개수와 더하기 상수항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야.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 그래서 A 10제곱은 쉬워요. 왜? A 이런 식으로 A끼리만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그건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죠? B도 B끼리 곱해지는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B의 10제곱도 딱 한 번만 나와. 문제는 여기가 A면 여기 B의 9제곱이죠. 그러니까 B 9제곱의 A가 몇 번 나오고 그 다음에 B 1제곱 A 9제곱은 몇 번 나오냐? 이 두 개의 항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랬어. 아까 그 원리를 아는 분들은 답이 1초 만에 나오죠 벌써. A 9번에 B 1번이래.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서 A 가다가 마지막 하나만 B가 돼도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우리가. A 마지막 한 개만 B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죠? 또는 A 가다가 계속 A 가다가 BA 해도 되겠죠. 그러면 무슨 뜻이야? A 가다가 여기 두 번째가 B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A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납득이 되죠? 그럼 이런 게 B의 위치에 따라서 마지막이 뭐겠어? 그러면 쭉 내려가면 B, A가 될 수도 있는 거지. B가 맨 첫 자리에 오면. 따라서 이 경우는 B의 위치에 따라서 총 몇 번 나온다?
b가 맨 뒤에, 그 다음 맨 뒤에서 두 번째, 맨 뒤에서 세 번째, 점점점점, 맨 뒤에서 10번째, 10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개수가 얼마다? 1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10제곱이면 여기가 10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b의 위치가 10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얘는 b 9번에 a가 한 번이죠. 얘는 a 9번에 b 한 번, 얘는 b 9번에 a 한 번, 얘는 a 9번 b 한 번. 똑같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거꾸로 b 하다가 마지막 a가 되거나 아니면 b a b가 되거나 역시 a의 위치에 따라서 10번 변하기 때문에 여기 10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고차 항의 개수와 그 다음에 최고차 항보다 한 차수 낮은 거, 그 다음에 제일 낮은 항보다도 하나 높은 거, 요 4개의 개수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다음 단원에서 문제 풀 때 사용되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뭐다? 필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배 법칙의 원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자, 그 원리를 갖고 있으면요, 이까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까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솔루션 2. 요거 다시 한번 적어줄게. 자,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를 전개를 하게 되겠죠. 그럼 x 세제곱은 당연히 한 번밖에 안 나오죠. 왜? 요렇게 곱했을 때 딱 x 세제곱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더하기 몇의 x 제곱이며 더하기 몇의 x며 상수항은 얼마인지 한번 보자 이거죠. 상수항 너무 쉽네요. 자, 우선 x 제곱 봐봐. 그럼 x가 두 번 곱해져야 되지. 예를 들어봐. x, c. 이러면 cx 제곱 나오죠. x 두 번 곱하고 c 한 번 곱했으니까 cx 제곱 나오더라. 그 다음 xb, x 하면 xb, x면 bx 제곱이 나오죠. axx 하면 ax 제곱.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 x의 개수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상상해봐. x의 개수가, x가 나오려면 x가 한 번만 곱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 x가 선택이 됐으면 얘네들은 B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 곱하기 b 곱하기 c니까 BCX가 나올 것이다. 이번에는 만약에 요 가운데 항이 x가 선택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 가운데 항, 얘가 x가 선택이 됐으면 그 옆에는 A, C가 선택돼야 되지. X, A, C 해야지 x가 나오죠. 그러면 X, A, C면 누구다? A, C, 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 x가 요 마지막이 x가 선택이 되면 얘네들은 상수항이 선택돼야 되는 거니까 a, b, x 이렇게 선택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수항 제일 쉽다. x 하나도 없는 거. a, b, c끼리 곱했을 때만 자 이렇게만 상수항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냐? 이걸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8번에 대한 예를 들어봅니다. 이번엔요. 8번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플러스 5. 요거 전개해봅니다. 시작. x 세제곱 더하기 괄호 열고 x제곱. 자, x제곱 나오려면 x 두 번 곱해줘야 되죠. 나머지는 상수항. 따라서 얼마? 5x제곱 더하기 3xx 3x제곱 1xx 더하기 1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x가 나오려면 x 한 번에 상수항 두 번이니까 x 곱하기 3, 5 이런 식으로 3, 5, 15죠. 더하기 가운데가 x면 1, 5, x 이렇게 되겠죠. 맨 끝이 x면 오른쪽이 x면 1, 3 곱하기 x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 1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15다. 이렇게 해서 계산 실수하지 말고 정확히 풀어주시면 분배 법칙의 원리를 정확히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참고. 여기에 x 플러스 7 요게 하나가 더 곱해집니다. 자, 잘 보시고 복습하시고요. 모르면 몇 번이고 다시 질문하세요. 워낙에 중요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x 곱하면 x 4제곱 나오는 건 당연하다.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다. 더하기 몇에
x냐? 제곱 x 세제곱이냐? 그 다음에 몇의 x 제곱이냐? 더하기 이렇게 내림차순 했을 때 몇 x냐? 더하기 상수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좀 크게 적자. 모르면 모른다고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x 세제곱 나오려면 x 7 이렇게 x 3번 곱해지고 상수항 1번 곱해져야 되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상수항이 여기 7이면 나머지는 x니까 7x 세제곱 나오죠. 더하기 상수항이 5고 나머지가 x면 자 x 5x죠. 이렇게 되겠죠. 5x 세제곱 상수항 3에다가 나머지 x면 3x 세제곱 상수항 1 x 하면 1x 세제곱도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x 제곱이 나온다고 상상해봐. x 제곱이 나오려면 x가 2번이잖아.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x면 이 뒤에는 5, 7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5 곱하기 7 곱하기 x제곱 이런 식으로. 또 여기가 x면 1 곱하기 3 곱하기 x제곱 이렇게 되겠죠. 1 곱하기 3 곱하기 x 이렇게 해서 1 곱하기 3 곱하기 x제곱. 여기 있는 상수항 중에서 2개씩 골라서 곱해서 더하면 되겠구나. 이해되죠? 자, 1 곱하기 3 x죠. 자, 1 곱하기 3 x제곱 더하기 여기가 1, 5면 나머지가 x 되면 되는 거니까 1 곱하기 5 x제곱 더하기 1, 7 x 1 곱하기 7 그럼 1 사용 다 했죠? 그 다음에 3 사용하면 3, 5 x 이렇게 되겠죠? 3 곱하기 5 x제곱 그 다음 3, 7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5, 7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계산할 필요 없고 이렇게 원리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이제 x잖아. x. 그럼 x 한 번에다가 상수항이 3개가 곱해지지. 즉 예를 들어서 이게 x면 이 뒤쪽은 전부 다 3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곱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x 더하기 x가 첫 번째에 있으면 이렇게 되겠고 x가 두 번째가 x가 선택이 되면 나머지는 상수항이 선택돼야 되죠. x 1, 5, 7이 되겠죠. 1 곱하기 5 곱하기 7 x 세 번째가 x면 1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되겠죠. 마지막이 x면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x가 되겠죠.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x가 된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죠. x의 위치가 4개가 있으니까 마지막 상수항은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되겠죠. 이렇게. 자, 지금 이게 완전히 익숙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당연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습을 좀 해두면 충분히 풀 수 있고 이걸 모르더라도 이 2개 곱하고 이 2개 곱해서 실제로 곱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으나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알겠냐? 시간을 두고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다른 방법으로 풀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 방법도 풀 수는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이제 8번을 우리가 했다. 그래서 1, 2, 3, 4, 8번 요거 이제 분배 법칙으로 우리가 전부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공식을 외우지 마라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라. 이게 잘 외워지는 사람들은 외워서 전부 다 외워서 활용해도 되고 일부분만 외우고 싶으면 일부분만 외우고 하나도 외우고 싫다. 그럼 안 외워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5번이죠. 6번도 했습니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도 한 거죠. 지금 우리가 a 플러스 b의 4제곱도 했고 자 5번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잖아 우리가. 그죠? 자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이게 왜 전개가 하기 싫으냐면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서 전개가 하기가 싫잖아. 5번 갑니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이게 분배법칙 쓰기가 어렵잖아. 할 수는 있는데 이걸 하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8번, 9번 하려면 너무 귀찮다 이 말이야.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서 그런 거죠. 자, 이런 때는
강제로 얘를 묶어서 마치 항이 하나, 두 개 있는 것처럼 행동을 시키면 되겠지, 우리가. 그래서 이걸 바로 이렇게 전개해도 되고, 뭐 이게 좀 껄끄러운 사람들은 a 플러스 b를 x로 치환해버려, 이렇게. 그럼 a 플러스 b를 잠시 동안 x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럼 항이 두 개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야. 이해되죠? 요거는 우리가 외운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분배 법칙 생각해보면, 자, x제곱 나오고, 더하기 xc니까 2cx가 되겠죠. 더하기 마지막 c제곱이니까 여기 x 대신에 a 플러스 b를 다시 이렇게 넣어도 되고, x 대신에 a 플러스 b를 넣어서, 왜냐면 요건 이제 전개가 가능한 거니까 요 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여기서 a제곱도 나오고 b제곱도 나오고 요 뒤에 있는 거 c제곱도 나오고 더하기 요거 전개할 때 2ab도 나오고 여기 2bc도 나오고 여기 2ca도 나온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를 그냥 외우는 게 편하다 하는 사람들은 외워두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요 항을 하나, 두 개처럼 묶어서 전개해서 다시 전개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치환 안 해도 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얘랑 하면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치환이 귀찮은 사람들은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항이 하나, 둘, 세 개짜리만 나오겠냐 이거야. 하나, 둘, 셋, 넷, 아니면 5개도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무작정 외워놓은 사람들은 아우 선생님 포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얘도 지금 항이 하나, 둘, 셋, 4개나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요거를 묶어서 x 더하기 y에 얘를 a 플러스 b를 x라고 생각하고 c 플러스 d를 y라고 생각하면 x 더하기 y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x 더하기 y 제곱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y 더하기 y의 제곱이다 하면 얘도 전개되고 얘도 전개되고 얘도 전개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전개를 해보시면 충분히 전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납득이 되시죠?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이 너무 여러 개가 더해져 있으면 묶어서 마치 2개의 항이 더해져 있는 것처럼 보면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5번이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이제 7번하고 9번이 남았죠. 7번하고 9번이 남았죠. 자, 9번 먼저 합니다. 9번 여기 다시 적어줄게요. 9번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바로 닫고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의 제곱을 어떻게 전개할 거냐, 이렇게 했어. 항이 하나, 둘, 세 개 있으면 부담스럽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묶어서 가기로 했고,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모양이 반복되지. 이거 봐.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반복된다고. 자, 이거 예쁘게 다시 적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ab 괄호 닫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ab, 이렇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모양이 반복되면 우리가 뭐 하자 그랬어? 치환하자 그랬죠? 그럼 얘를 잠시 동안 치환 안 해도 되겠지만 얘를 잠시 동안만 x로 치환해버려, 이렇게. 그랬더니 x 더하기 얘도 y로 치환해버려. 얘도 y라고 치환해버려. ab도 반복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네. 그럼 이거 공식을 외운 사람들은 x제곱 빼기 y제곱, 안 외워도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y 죽고 y제곱, 안 외워도 이렇게 되더라. 근데 x가 누구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y가 ab죠.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하면 되죠. 자, 얘를 전개하면 얘 제곱의 a제곱의 제곱이니까 a 4제곱 더하기 요거 분배 법칙 쓰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2번 나오죠. 요렇게 나오죠. 더하기 b의 4제곱 빼기 누구다? 요거 a제곱 b제곱이죠.
그래서 A의 4제곱에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더하기 A제곱 B제곱에 더하기 B의 4제곱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예를 들어서 이걸 반드시 이렇게 외워야 되느냐? 선생님이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 거지. 너네가 익숙해지면 금세 이렇게 나옵니다. 안 외우더라도. 이 원리 이용하면 금세 나와요. 그러니까 외우기 싫은 사람들은 억지로 외우는 일만은 하지 말자. 이게 이제 9번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7번이죠. a 플러스 b 괄호 열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하고 a 세제곱 자 플러스 b 세제곱이 같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잘 외워진다 그러면 그냥 외워서 사용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는 잘 안 외워지거나 외우기가 너무너무 싫다 하는 학생들이 문제죠. 자, 전개할 때는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어차피 내림차순 연습해야 되는 거니까 분배 법칙하고 공식을 안 외우고 그냥 내림차순 순으로 해보자. 자, A 세제곱이 제일 높은 차수죠. A 입장에서는. 불러봐. 그럼 A 세제곱이 제일 높아. 그 다음에 A 몇 제곱이야? 2제곱이잖아. 이거 분배 법칙 했을 때 A 2제곱 나오는 것만 보는 거야. 우리는 알겠냐? 자, A 2제곱 나오는 거. A랑 누구랑 곱했을 때야? A랑 얘랑 곱했을 때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곱하면 A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A 제곱이 나오고 여기는 A, B 제곱이니까 A 1차식이니까 그래서 A 제곱 나오는 거는 이렇게 곱했을 때야. B랑 이 셋 중에서 누구 곱했을 때야? A 제곱 곱했을 때만 BA 제곱, A에 대한 2차식이 나오지. 아, 끝났네. 그러면 BA 제곱이 나오고 얘랑 얘랑 곱해도 BA 제곱, 마이너스 BA 제곱이 나와. 보이니?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BA 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더하기 BA 제곱. 더하면 얼마야? 0이야, 0. 굳이 여기다 적는다 해도 0 곱하기 A 제곱 이렇게 돼. 뭐 나중에는 이거 안 적을 거지만. 이해되죠? 그 다음 A 3차식 했고 A 2차식 했으니까 A 1차식 한번 찾아봐. A 1차식을 찾아보면 자 A랑 곱해서 1차식을 만들려면 이렇게 곱하면 3차, 이렇게 곱하면 A 2차니까 요런 때가 A에 대한 1차식이야. 아, B제곱 A가 나오는구나. 그 다음 B랑 얘랑 B랑 얘 중에서는 누가 A에 대한 1차식이냐면 요렇게 곱했을 때만 A에 대한 1차식이 나와. 그런데 이렇게 곱하면 B제곱 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A니까 역시 0 곱하기 A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그 다음 A가 하나도 없는 상수항은 B 곱하기 B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얼마다? B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운데 항이 0이죠. 개수가. 따라서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것조차도 이건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거죠. 이거는 이거다 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외우고 있지만 내가 성격상 외우고 까먹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이 분배법칙 원리는 지금은 생소해도 조금만 연습하면 내림차순 쑥 나와. 그냥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담을 좀 버려라. 결론. 자, 암기를 내가 편하다. 암기가. 그러면 자기가 편한 만큼만 암기를 해서 사용을 하시고 암기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굳이 내가 암기가 부담스러운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럼 여기 10번 있죠? 얘들아. 9번하고 10번 남았는데 9번 아까 했고 그죠? 요 10번은 선생님 생각에는 너네가 외운다면 요 10번만 좀 외워뒀으면 좋겠다. 요것도 내림차순 전개하면 나와. 선생님처럼 이게 분배법칙의 원리를 빨리 하는 사람들 금세 이렇게 답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항이 너무 많아요. 얘들아. 항이 너무 많다고 계산하면 일일이 하려면 막 18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내림차순 원리 적용해도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거는 좀 그냥 외워두자. 그럼 우리가 이해되죠? 그래서 x 더하기 y,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빼기 3ab시다. 요 식을 요 뒷부분을 정리하는 게 또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지금은 요것만 여러 번 읽어서 눈도장을 그냥 확 찍어두자 이 말이죠. 나머지는 분배법칙으로 그냥 해도 외운 거나 분배법칙 한 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했던 뭐였다?
곱셈 공식이었다. 자, 이 곱셈 공식을요. 여기 보시면 변형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자, 요것도 이제 곱셈 공식을 외운 사람들은 요거 변형시키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겠지만 부담스러운 거 있다 그랬지. 부담스러운 사람들 있다 그랬지. 그죠? 그럴 때는 선생님이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몰라도 좋다. 몰라도 좋다. 알겠냐? 몰라도 좋다. 자, 그 이유를 생각해 볼게. 내가 여기 예제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a-b가 2고 ab가 3일 때 이렇게 나왔어. 이때 a제곱 아니야. 만약에 이거 이거 한번 구해보래.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한번 구해보래. 자, 문제 다시 적어줄게. a-b가 2이고 ab가 3인데 a제곱 b제곱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 1번. 그 다음 2번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 야, 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모르는 값을 찾아내는 게 수학의 본질이야 얘들아. 맞니? 맞잖아. 그래서 이 알고 있는 거하고 때로는 알고 있는 조건, 이 두 개의 조건이라 그러지. 이 조건식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거고 때로는 조건식하고 구하고자 하는 식 사이의 관계를 묻는 거야. 관계. 너네가 어떤 관계냐 이걸 묻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생각해봐. 곱셈 공식의 변형 우리가 안 한다 그랬어. 그러죠? 자, 도대체 이 식을 이렇게 만들려면 이 둘의 관계가 뭐냐 이거야. 얘를 뭐 해야지 이런 꼴이 나오니 그냥. 이 좌변을 제곱하면 이런 꼴이 나오잖아 그냥. 그럼 있잖아. 제곱해서 뭘 빼라 이게 아니라 그냥 양변을 제곱을 해버리라고 이렇게. 그럼 a-b의 전체 제곱은 4가 되겠죠. 그럼 a-b의 전체 제곱은 자, 요거는 공식을 안 해온 사람들은 이렇게 적어도 금세 답이 나오죠. 자, a 제곱 나오고요. 빼기 ab 빼기 ab 즉 빼기 2ab가 나오고요. 더하기 마지막 b의 제곱이 나오죠. 는 얼마야? 4야. 맞잖아요. 근데 ab가 3이래. 그럼 요 ab에다 3 넣어. 자, a 제곱 빼기 2 곱하기 ab에다가 3 넣어. 더하기 b제곱은 4다. 그럼 a제곱 b제곱에서 6을 뺀 게 4래요. 야, a제곱 b제곱에서 6을 뺀 게 4래요.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다? 10이 되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 없이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지 이 차수가 뭐 6차 더하기 6차가 되든 7차가 되든 아무 부담 없이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관계라고 관계 알았냐? 자, 이거 봐. 2번. 도대체 얘랑 얘랑 관계가 뭐냐 이거야. 아까 원래 문제는 a 빼기 b가 2였습니다. 원래 문제에서. 그럼 이거랑 관계가 뭐야 얘들아. 이번에는 얘를 뭐 해야지 이거 나옵니까? 보면 알겠지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이 아니라 그냥 이걸 세제곱을 하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했어 그냥. 자, a 빼기 b의 세제곱은 2를 세제곱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이다 이렇게 적었어 내가.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세제곱을 전개할 수 있지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공식 외운 사람들은 뭐 외운 대로 적고 못 외운 사람들은 선생님처럼 마이너스 3 a 제곱 b 더하기 3ab의 제곱 빼기 b의 세제곱 이렇게 하고 공식 안 외워도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요거 공식 안 외우고 아까 분배법칙 원리 쓰면 나와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 구하는 거니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을 이렇게 따로 묶으면 그 나머지가 요거잖아. 요거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죠? 공통인수가 누구야? 3ab죠. 그럼 빼기 3ab 이렇게 묶으면 a 빼기 b 이렇게 되죠. 얘가 요거죠. 그 다음에 자 a3 빼기 b3에다가 마이너스 3 ab가 아까 얼마로 했어? 요 ab에다가 3을 넣고 a 빼기 b가 2래. 2를 넣었어. 그러면 이놈에서 18 뺀 거가 8이래. 자, 여기서 18 뺀 게 8이니까 따라서 이놈은 얼마다? 2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 이런 부담감에서 여러분들이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하잖아. 선생님 그럼 이거 아예 안 외워야 됩니까? 아니, 만약에 너네가 이런 것 중에서 아까 요건 우리가 외워두기로 한 거야. 요 변태 세제곱 3개 나오는 거 요거.
요 3ABC를 좌변 넘긴 게 아까 나왔던 거예요. 아까 한번 구경하면 압니다. 이건 아까 외웠던 거니까 그냥 놔두시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몰라도 된다. 그 다음에 요건 참고. 2분의 1 요건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 하지 마. 이것도 알겠냐? 나중에 할 거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건 아까 외워둔 거고 나머지는 뭐라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된다. 이런 것들도 안 외워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곱셈 공식과 그리고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면 너네가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의 변형 대부분은 안 외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를 반드시 느끼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냥 뭐 맛보기를 한번 봅시다. 이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가 5다. 자, x의 개수가 5라는 뜻은 뭐예요? 얘를 전개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더하기 5x 더하기 어떤 상수항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자, 요 뜻이 바로 x의 개수가 5라는 뜻 알고 있지 중학교 때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몇 x, 5x가 되는 것만 궁금한 거야. 그럼 이 분배 법칙에서 x의 개수만 궁금한 거잖아. 그죠? 그런데 2x제곱에다가 뭘 곱해도 x에 대해서 2차식 이상이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몇 x만 궁금한 거니까 여기 x랑 누구랑 곱해요? x랑 상수항이랑 곱하죠. 그래야지 kx 이렇게 나오죠. 마3이랑 뭐랑 곱해? 마이너스 3이랑 2x랑 곱했어야지 몇 x 이렇게 나오죠. 요때 요 경우랑 요 경우 두 경우만 x가 나오는 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전개식에서 뭐 얘랑 얘랑 곱해서 2x 4제곱부터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다? 오직 x만 궁금하다. 뭐 참고로 상수항은 마이너스 3k가 나오지만 필요 없다 이거야. 여기만 궁금해. 따라서 뭐다? 얘랑 얘랑 곱한 kx와 얘랑 얘랑 곱한 마이너스 6x 이 부분만 궁금하죠. 그럼 k-6의 x가 5x란 뜻이니까 k는 얼마다? 11이다. k-6이 5니까 k는 1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배 법칙 재밌죠? 네. 자, 이 중요하다 그랬어 아까 선생님이. 아까 뭐랬어 선생님이? 이 10차식 전체가 10차식이 되면 10차항, 9차항, 1차항, 상수항 양 끝에 두 개씩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죠? 자, 이 전개식에서 x 9제곱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라 했어. x 몇 제곱? 9제곱. 시작. x 9제곱이 나오려면 계속 x 곱해지다가 마지막에 10 곱해져야 되지. 전부 다 x 곱해지면 x의 10제곱이니까 즉 x 곱해지다가 마지막에만 10 이렇게 곱해져. 그럼 누구야? 10x 9제곱이 나오겠죠? 더하기 이번에는 x 가다가 9 곱하기 x제곱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9 곱하기 x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상수항이 9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8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1 곱하기 x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곱한 놈, 그 놈이 바로 x 9제곱의 개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1부터 10, 참고로 여기다 적어줄게. 1부터 10까지 더한 결과는 얼마냐? 10하고 1 더하면 11이죠. 9하고 2 더해도 11이죠. 8하고 3 더해도 11이죠. 7하고 4 더해도 11이죠. 5하고 6 더해도 11이죠. 그럼 11이 몇 개 나와요? 5개가 나오죠. 실제로 계산해봐도 돼, 너네가. 그래서 얼마다? 55가 바로 x 9제곱의 개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냐?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시고요. 자, 53번. 분배 법칙의 원리를 극적으로 느껴보셔야 됩니다. 곱셈 공식이 아니라 이놈의 제곱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제곱이니까 자 무식하게 두 번을 곱한다고 하고 적었습니다.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4제곱 더하기 100x의 100제곱이죠. 자, 우선 필요 없는 것도 있는데 그냥 적어줬었어요, 이미. 1 더하기 x 더하기 2x 제곱에 더하기 3x 세제곱에 더하기 4x 4제곱 어쩌고 저쩌고 100x의 100제곱. 자, 이걸 무식하게 전개한다고 상상을 해봤는 애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x 세제곱의 개수란 말이야. 맞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1이랑 이 뒤에 있는 놈 누구랑 곱했을 때 세제곱이야? 자, 1이랑 x 세제곱이 곱해졌을 때고 x랑은 누구랑 곱해졌을 때야? 2x 제곱 곱해져야 되고 2x 제곱은 x랑 x 세제곱은 1이랑 곱해졌을 때만 나오지. 여기 x 4제곱 이상이 되면 얘랑 누구랑 곱해도 x 4제곱 이상 되기 때문에 세제곱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x 4제곱 곱하기 x 하면 x 5제곱이 나와서 안 되고 x 4제곱 곱하기 1 하면 x 4제곱이 나와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뒤에 거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거야. x 세제곱에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치지. 자, 아무튼 1 곱하기 3x 세제곱이니까 3x 세제곱 나오죠. 더하기 x 곱하기 2x 세제곱이니까 x 곱하기 2x 제곱이니까 2x 세제곱 나오고 그 다음 2x 제곱 곱하기 x니까 또 2x 세제곱 나오죠. 마지막 3x 세제곱 곱하기 1 하면 3x 세제곱 나오죠. 따라서 x 세제곱 나오는 놈은 요게 다죠. 따라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다? 10x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x 세제곱의 개수는 10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적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분배 법칙만 잘 하니까 되는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 뭐 전개하는 거 이런 거 알겠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어떨지 모르니까 예제 문제는 조금 이따 또 시간 날 때 좀 더 풀어드리고요. 오늘은 나눗셈까지 맞춰버릴 거니까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눗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이렇게 나와 있죠. 다항식 나눗셈인데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나눕니다. 그럼 요거 이제 예습 강의 듣고 온 사람들은 잘 뭐 이런 건 요까지는 잘 할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요걸 그냥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 그냥 일반적인 나눗셈 방법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나눗셈은 곱셈의 역순이잖아. 반대순이잖아. 그러니까 곱셈의 반대순이니까 곱셈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겠지. 근데 곱셈에서 핵심이 분배법칙이니까 나눗셈도 핵심이 분배법칙인 걸 내가 또 보여줄 테니까 잘 보세요 한번.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을 때 이 나눗셈을 이제 어떻게 하라냐면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원래는 여기 0x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게 빈자리가 이상하니까 0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x제곱 빼기 x 플러스 2로 나누면 요 최고창을 먼저 맞춰주는 거야. 2x 세제곱을 x제곱에다가 뭘 곱하면 2x 세제곱이 되냐 이거야. x제곱에다가 2x를 먼저 곱하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저 과정을 순서대로 선생님이 다시 해줄게.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1이야 지금. 0x는 생략할게요. x제곱 빼기 x 플러스 2로 나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x제곱에다가 뭘 곱하면 이거 되냐 이거야. 최고창만 보면 돼. 여기다가 2x 곱하면 이거 나오죠. 그래서 2x를 곱해. 곱했더니 여기다 이거 곱해봐. 그럼 분배법칙 써봐. 2x 세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x 제곱 나오고 더하기 4x가 나오죠. 왜냐면 얘랑 얘랑 곱한다는 거는 2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분배법칙으로 세 번 다 곱해줘서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빼죠. 우리가 나눗셈 했을 때 그렇게 해왔으니까 숫자 나눗셈 할 때 이걸 빼면 얘랑 얘랑 죽죠. 그 다음 여기서 이거 빼면 5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최고차항만 보자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뭐 곱해서 5x제곱 되냐 이거야. 당연히 5죠. 이번에는 여기다가 5를 곱한다고 생각해봐. 5 곱하기 이놈 한다고 생각해봐. 불러요. 그러면 5x제곱 빼기 5x 플러스 5 곱하기 2니까 10
다시 빼면 위식에서 아래식 빼면 x 빼기 9가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x제곱에다가 뭘 곱해서 x가 나오냐? 말이 안 되지. 차수가 더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뭐다? 나머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2차 항보다 하나 떨어진 거 1차 이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못 나눠지기 때문에 납득이 되죠? 그래서 몫이 뭐가 되고 2x 플러스 5가 되고 그 다음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x 빼기 9가 됩니다. 요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야. 할 수는 있겠지 그죠? 그런데 고수들은 결코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주장이냐 하면 이거 봐. 카메라야 이러지 마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13을 5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인가 물어봤어 너한테. 자, 13을 5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2잖아. 그럼 그걸 반드시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야. 야, 13을 5로 나누면 5, 2 이거 13이야 13. 5, 2, 10 나머지 얼마? 3입니다. 이렇게. 야, 누가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하래 지금. 세로로 이렇게 하래. 이거랑 마찬가지 억지야 이 얘기가 임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좀 문제가 복잡하고 하면 개고생합니다. 알겠냐? 이런 멍청한 짓 했다가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그거보다 한 차수 낮은 거 1차 이하가 된다. 여기 뭐 상수항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 정도만 알아두란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구했어 그럼 우리가 똑바로 하면 13은요 5 곱하기 2 더하기 3이잖아요. 나머지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가로로 쓰고 말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고수들이 쓰는 풀이법으로 가려면 시간도 절약하고 어려운 문제까지 쑥쑥 풀어내려면 반드시 분배 법칙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자, 갑니다. 모르면 다시 질문하세요. 몇 번이든. 자, 요거 다시 적어줍니다. 2x 세제곱에 더하기 3x제곱 여기 0x가 있는 거지. 더하기 1이죠. 이거를 x제곱 빼기 x 플러스 2로 나눠보자 했으니까 보세요 한번. 그럼 여기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있겠죠. 얼마나 쉬운지 한번 느껴봐. 그럼 이거 분배법칙 곱해서 얘를 더하면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가 2x 세제곱이니까 여기다가 뭐 곱해야 돼? 반드시 2x가 필요해. 왜? 이 뒤에는 1차식이 되기 때문에 2x 세제곱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서 2x 세제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2x를 곱해야지 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2x를 적어. 그러면 3차식은 끝났어 이제. 3차식은 됐어. 그 다음 2차식 봐봐. 2차식. 2차식을 보면 지금 여기 2x 적는 순간에 3차식은 끝났어. 2차식 봐봐. 얘랑 누구랑 곱해서 2차식이 나와? 얘랑 곱해서 빼기 2x제곱이 나와. 그잖아? 근데 여기는 3x제곱이 돼야 돼. 알겠냐? 그럼 요 빼기 2x제곱에다가 몇 x제곱을 더해줘야지 얘랑 같아지나? 여기서 분배법칙으로 이걸 만들어줘야 돼. x제곱을. 왜? 여기는 x제곱이 없기 때문에. 알겠죠? 자, 다시 마이너스 2x제곱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3x제곱이 나와? 마이너스 2x제곱에다가 더하기 5x제곱을 해줘야지 3x제곱이 나오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x제곱에다가 몇 x제곱을 만들어야 돼? 5x제곱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랑 곱해서 5x제곱 만들려면 여기는 필연적으로 얼마다? 5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야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5x제곱에서 여기까지 맞춰줄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 이게 상수항이니까 이제 닫을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x의 계수하고 상수항을 좌우변 비교를 해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x의 계수 봐봐. x의 계수. 여기 x의 계수는 4x 나오죠. 둘 곱해서. 요거 둘 곱하면 얘랑 곱하면 빼기 5x 4x 빼기 5x니까 마이너스 x가 나옵니다. 여기는 x가 없지. 따라서 여기 뭐 있어야 돼? 더하기 x가 필요하죠. 이 연산 결과가 마이너스 x인데 여기는 x가 없으니까 여기 더하기 x 해서 x를 없애줘야지 좌우변이 같다 이거죠. 상수항 얘랑 곱하면 얼마다? 10이죠. 그럼 1 만들려면 빼기 뭐 있어야 돼? 9 있어야 되죠. 그래야 10 빼기 9 해서 1 좌우변의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몫이 2x 플러스 5 나머지가 누구다? x 빼기 9가 되는 거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해 보이더라도 몇 번만 연습하면 별거 아니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나머지도 우리가 이 목과 나머지도 연습을 좀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기왕이 뭐 이 책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연습하는 게 낫겠죠. 그래, 너네 처음 배우는데 센수학 문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자, 센수학이든 사실은요, 다른 문제집이든 사실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문제집별로, 선생님이 보기로는 난이도가 비슷해. 그러니까 수학을 좀 제대로 배운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이 문제랑 저 문제랑 비슷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야. 이 문제집이랑 저 문제집이랑 비슷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자, 여기 나머지 있죠, 그죠? 한번 봅시다. 자, 그냥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책에 있는 거 한번 보려고 그냥 찾은 겁니다. 좀 잠깐 쉬기도 하고 나도 잠깐 쉬어야 되니까. 자, 얘를 나눠보래요.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그냥 구하는 문제야.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자, x 세제곱에 더하기 x제곱에 빼기 5x 플러스 4를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인가요? 물어봅니다. 자, 요거를 전개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여기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여기가 1차 2항 거 알겠죠? 몇 x 플러스 얼마 아니면 그냥 상수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3차랑 2차가 얘랑 같아야 됩니다. 이미 알겠죠? 여기는 1차식만 1차 2하면 더해질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가 곱해져야지 이거 나오니? x제곱에다가 x를 곱해야만 x세제곱이 나와, 필연적으로. 이게 되잖아, 그지? 여기 결정 났어. 그럼 상수항만 결정 나면 되는데 3차항 다음이 2차항이니까 2차항 x제곱을 맞춰야 돼. 1x제곱을 맞춰야 돼. 1x제곱. 그런데 지금 발견되는 x제곱은 누구야? 지금 분배법칙 써봐. x제곱이 몇 x제곱이야? 바로 2x제곱만 발견되지, x제곱이. 그럼 2x제곱에서 얼마를 해줘야지 x제곱이 되나? 2x제곱 빼기 x제곱 해줘야 되지. 그럼 빼기 x제곱이 되려면 여기다 뭐 곱해야 돼? 마이너스 1 곱해야지 빼기 x제곱이 되지. 그러면 2x제곱 빼기 x제곱에서 x제곱 딱 만들어지고 여기 상수항이니까 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이제 x하고 상수항만 보면 되니까 x 찾아봐. x. x의 개수는 요렇게 x의 개수가 나오죠. 마이너스 1x.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그럼 마이너스 3x지. 마이너스 3x에다가 뭘 해야지 마이너스 5x가 되냐 이거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를 더해줘야지 마이너스 5x가 되죠. 상수항 이 둘 곱해서 1인데 1에다가 뭐를 더해줘야지 4가 되냐 이거죠. 더하기 얼마다? 3이다. 그래서 몫이 x-1이고 나머지는 얼마다? 2x 빼기 3이다.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즉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응용된 문제도 사실은요, 다 같은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이 밑면 가로 길이가 a-2이고 세로 길이가 a 플러스 1인 직육면체 부피가 이거다. 야, 직육면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 그죠? 그럼 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 가로 곱하기 세로를 먼저 해봐. 요 밑면 넓이 얘랑 곱해봐. a 빼기 2 곱하기 a 플러스 3 한 개, 요 밑면 넓이죠. 불러요. 얘랑 곱해서 a 제곱. 요렇게 하면 플러스 3a. 요렇게 하면 빼기 2a. 3a 빼기 2a 더하기 a죠.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6이 되더라. 그게 요 밑면이더라. 그 밑면에다가 높이 곱한 게 누구야? 부피가 되겠죠. 얼마나 쉽냐 이거죠. 자, 이 부피는 즉 a 세제곱 더하기 5a 제곱 빼기 2a 빼기 24라고 하는 이 부피는 밑넓이 a 제곱 플러스 a 빼기 6에다가 a 제곱 플러스 a 빼기 6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된다 했을 때 이게 바로 높이죠. 자, 얼마나 쉬운지 느껴보라니까. 여기다가 뭘 곱해야지 이게 나옵니까? A에다가 자 A제곱에다가 A를 필수적으로 곱해야 되죠. A 세제곱 만들려면. 그 다음 차수가 A제곱이니까 5A제곱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분배법칙으로 발견되는 A제곱은 1A제곱밖에 없으니 더하기 4A제곱이 필요하지. A제곱 더하기 4A제곱 해야지 5A제곱이 나오죠. 따라서 여기는 얼마다? 4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 나누어 떨어지고 나머지가 없으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24인데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더하기 4다 해도 되고 A의 개수로 봐도 돼. 마이너스 2A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가 마이너스 6A니까 더하기 4A를 해도 돼. 4A를 해야 된다 해도 되고 어떤 개수를 가지고 맞춰도 무조건 4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단 몇 개 안 되는 개념. 사실은 선생님이 분배법칙만 억수로 강조했죠. 뭘 강조했다고? 분배법칙을 강조했죠. 자, 그러면서 암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에 따라서 어느 부분까지 어떤 거는 암기하고 어떤 건 암기하기 싫다. 하나도 암기하기 싫다. 다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 아니라 관계를 했어. 관계. 얘랑 얘랑 관계를 봐봐. 이제 알겠지? 얘 뭐 하고 싶어? 제곱하고 싶지? 좋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0을 제곱했으니까 0이야. 이건 0이야. 0. 근데 이 항이 3개라서 이거 곤란해 보이니까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이? 마치 A 플러스 B를 묶어서 항이 2개인 것처럼 그냥 전개해 뿌리면 된다 그랬지, 그죠? 물론 이제 공식 외운 사람도 그냥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의 제곱꼴이니까 자, 요 앞에 거 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하면 요거를 익숙해지면 아까 공식이 그냥 저절로 외워집니다. 요거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나오고 거기다 이 C제곱을 먼저 적어주고 여기 더하기 2AB 더하기 여기서 2BC 더하기 2CA가 나와 이렇게. 그게 0이래.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이래. 요게 1이래. 그럼 요게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요걸 2로 묶으면 2 괄호 열고 A, B, B, C, CA가 바로 마이너스 1이니까 A, B, B, C, CA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얘기죠. 이렇게 뭔가를 하나 알아내더라. 뭘 보니까? 이 둘의 관계를 보니까. 그럼 있잖아. 잘 봐요. 얘랑 관계가 쉽냐? 제곱이랑 4제곱 관계가 쉽냐? 만약에 이거랑 이거 관계를 따지려면 얘를 4제곱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단 말이야. 안 그래? 이거 4번 곱하려면 부담스럽잖아. 근데 얘는 뭐 하면 이거 나와? 제곱하면 나오겠지? 따라서 이 둘 관계를 가지고 얘를 제곱을 해봅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누구나 제곱은 얼마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아까 어떻게 됐었어, 우리가? 자, 아까 요걸 전개, 요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전개하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한 다음에 2배의 얘랑 얘랑 곱한 거 더하기 2배의 얘랑 얘랑 곱한 거 더하기 2배의 얘랑 얘랑 곱한 거 나왔잖아, 결론이. 그럼 그대로 얘를 전개해 주면 돼. 안 그러면 요 A제곱 B제곱을 묶어서 얘처럼 해도 되고. 그러면 얘 제곱 A 4제곱 뒤에 거 제곱 B의 4제곱 C 제곱이 제곱 C의 4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얘랑 얘랑 곱한 거 A 제곱 B 제곱 B 제곱 C 제곱 더하기 C 제곱 A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적어줘도 되겠죠. 자, 이게 이제 1이라는 걸 알아냈으니 요거를 구하고 싶으면 요번에는 A 제곱 B 제곱 B 제곱 C 제곱 C 제곱 A 제곱 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요거만 구하면 대입하면 이게 나온다 이거죠. 그럼 얘는 누구랑 관계를 찾아야 돼? 얘랑 관계 있는 게 이거지 지금 꼬라지가. 얘를 뭐 하면 이제 이게 나와? 얘를 제곱하면 이게 나오겠죠. 따라서 이제 얘를 제곱하기 시작합니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제곱하면 4분의 1이 나오죠. 그러면
요 앞에 거 제곱하면 A2, B2, 중간에 거 B2, C2, 마지막 C2, A2 더하기 2 곱하기 얘랑 하면 A, B제곱 C죠. 2 곱하기 얘랑 하면 B, C제곱 A죠. 그 다음 2 곱하기 얘랑 하면 A제곱 BC가 되겠죠. 자, 그러면 A2, B2, B2, C2, C2, A2 더하기 2 얘네들 공통인수가 여기 2 빠졌죠. 2 얘네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2ABC가 공통인수죠. 괄호 열고 얘는 2ABC 곱하기 A 얘는 B 더하기 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근데 아까 어디까지 했지 우리가? 필름이 끊겼어요. 자, 그래서 요거만 구하면 돼. 그러면 요거만 구하면 돼. 요거. 그럼 4분의 1이 이거니까 얘랑 있으면 되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아까 얼마로 주어졌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지. 그럼 0 곱하기 얘 해도 0이야. 따라서 그냥 이 값이 얼마다? 4분의 1인 걸 알 수 있다는 게. 요게 얼마다? 4분의 1이다. 2 곱하기 4분의 1 하면 2분의 1이죠. 2분의 1 더하기 요 놈이 1이래. 2분의 1 더하기 요 놈이 1이니까 얘는 얼마다? 바로 2분의 1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치 않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익숙하게 만들면 분배 법칙의 원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의 변형이 아니라 관계다. 얘랑 관계는 이거 제곱이고 얘랑 관계는 또 이거 제곱이구나.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가 나오면 그 정보만 활용하면 선생님이 여기서 칠판에 풀어놔서 그냥 복잡해 보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풀면 별거 아니게 풀 수 있다고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다항식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다항식의 연산을 가지고서 항등식 나머지 정리에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에 이용할 거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끝날 때까지 계속 이 분배법칙의 원리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 얘랑 관계, 얘랑 관계를 이용하는 거 이것도 계속 이용할 거니까 반드시 이 강의를 여러 번 들어가지고 본인 걸로 만들고 또 여러 번 들었는데도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몇 번이든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시킬 거니까 다시 댓글창에다가 글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